인간의 한계는 어디쯤인가? 체감온도 섭씨 50도를 웃도는 사막 위론. 뜨거운 열풍이 멈추질 않는다. 그의 앞에 펼쳐진 사막은 온통 암흑뿐이다. 시각장애인 송경태. 그가 사하라 250km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야, 귀신도 그거 뭐하러 하냐, 그거? 편하게 살지? 어? 경태 씨는 뭐하러 이거 하고 있어? 어? 뭐하러 이런 거 힘들게 하고 있어? 무엇이 그를 도전하게 하는 걸까? 송경태는 이제 또 하나의 역경을 통과한다. 역경이 자신을 어떻게 단련시키는지, 인간의 한계, 그 가장 밑바닥에 그는 자신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다. 천년의 세월을 넘긴 사막 위의 문명, 이집트 카이로. 카이로는 이제 1,500만 명의 인구로 숨이 차다. 그 거리의 남서쪽, 고대 이집트 문명의 흔적은 아직 건재하다. 4,500년 전 사람들에게 사막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답변처럼 웅장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사막을 이겨낸 인간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드넓은 아프리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번 사하라 레이스는 카이로에서 7시간을 달린 파라피라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바흐리아까지 25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는 23개국 107명. 그 가운데 송경태 씨가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이다. 아버지의 도전을 염려하는 아들 민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한다. 이튿날 아침 파라피라 오아시스. 이제 제1회 이집트 사하라 레이스는 6박 7일간에 걸쳐 펼쳐진다. 좋은 기록 이전에 완주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극한의 레이스. 선수들의 긴장은 흥겨운 이집트 전통 음악 속에서도 사막의 수은주처럼 높아간다. 아이고 무거워 어쩌냐? 뛰어야지. 그래 저 완주하는 데서 보자고. 알았어요. 그래 들어가. 좋아요. Here to welcome you, and we hope for you all success. 식량과 침낭 등 준비물은 모두 각자가 짊어진다. 오로지 하루 10리터의 물만 제공될 뿐이다. 하루 경기의 시작과 끝 시간을 정해놓고 6일간의 기록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송경태 씨는 선도자를 두고 달린다. 속도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는 김인백 씨. 두 사람은 1m의 줄로 이어져 있다. 송경태는 팔을 잡거나 줄의 견인력에 의존해 방향을 가늠한다. 기권자를 실어 나를 차량들도 함께 출발한다. 첫날의 목표 거리는 32km. 사하라는 이내 복사일로 이글거린다. 땀은 흐를 새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뜨거운 살 위엔 서걱거리는 소금기뿐이다. 방향 안 가져왔어? 방영. 내가 볼게. 어우 저 앞에 많이 가네.
섭씨 40도를 넘진 않을 거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체감 온도는 이미 50도를 넘어서 있다. 실제 온도계는 43도. 근데 지열이 지열이 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는 것 같아요. 아, 포기하고 싶죠. 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하나도 없어? 10도. 나무 있는데 바위도 없네. 거의 마른 나무 한 에, 몇 그루 있고 그냥 광활해. 자결하는 태양을 피할 묘책은 없다. 첫날부터 태양은 선수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We were working with Stefan. He had a rough day, really rough, horrific day mentally. And Phil and I were just picking him up and pulling him along and picking him up and pulling him along and all day. We have to give up. I have to give up. Because I perspire a lot and I just can't drink enough. I survive plenty of water, but I feel sick. 아들과 함께 이번 대회를 오래 준비했다는 카한 씨 부자는 결국 기권했다. I don't know, to test yourself, to see what happens, see what it's like. 아버지와 아들의 용기와 의지를 여지없이 꺾어놓을 만큼 섭씨 52도 뜨거운 열의 위력은 강력하다. 총 250km 가운데 15km를 걸어온 그들은 차로 목표 지점에 닿게 될 것이다. 이제 30개 체크포인트 가운데 그 첫 번째, 체력과 의지의 시험대에 올랐던 10km였다. 모두들 오랜 훈련과 준비를 거쳐 참가한 선수들이다. 그러나 열기는 선수들을 무기력하게 한다. 기온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토록 힘겨운 싸움이다. 국내외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을 세운 이무웅 씨도 탈락했다. 포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갖고 포기했어요.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앞에 끝도 안 보이고 뒤에 사람도 없고 차도 안 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너무 외롭고 너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근데 도저히 뭐 속에 돌아가가지고 약 먹고 왕정신문도 먹고 피도 내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근육이 다 꼬여버려. 다리 근육이 꼬여요? 네, 양쪽 다 꼬여. 그냥 뭐 갈 때는 가는데 이제 또 뭐 기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아쉽겠습니다. 아쉬운 거 있지만 또 뭐 내년에 도전하죠 뭐. 이제 내일부터는 자원봉사 해야죠. 고맙습니다. 첫날의 20km 지점까지 12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3명과 외국인 7명이 탈락했다. 도전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만리장성을 1000번이나 뛰어올랐던 김인백은 수차례 사업에 실패했던 스디슨 경험을 끝없는 도전으로 바꾸고 있다. 거기서 딱 뛰어내려봤을 때 살 것 같아. 이거 괜히 옷만 버리지 말고 웃긴 거 하기 전에 그냥 나와라. 이거 안 뛰어내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딱 생각한 게 하루에 20km 이상씩 1년을 달리자. 그리고 일 안 하고 1년간을 달린 거야. 해외에서 다 까먹고 들어가고 이제 1년을 달리 1년을 하루도 안 빼먹고 365일 동안에 추석도 안 세고 일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한강을 계속 하루에 20km 이상씩 그래서 367번을 달렸어. 367. 7번 365일 동안에.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이에게도 사하라의 열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열기를 이겨내기란 오랜 세월 사막에 적응해 물 없이도 300km를 걷는다는 낙타들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뜨거. 1.5kg라. 아유 죽겠어. 아이 진범자. 아이 놓고 가버려. 다 왔어. 지금 놓으면 실격. 여기서 지금 놓으면 실격이에요. 우리가 갖고 온 건 다 가져가야 되거든. 얼마나 보여? 1.5kg래. 바로 100m밖에 안 보이는데 사막이니까 1.5kg. 여기 우산 있거든요. 옆에 보여요? 옆에 밑에 옆 잡았어요? 아 우산까지는 되는데 이게 다 왔다. 비 온다. 어떻게 가 이거? 그늘을 만들어 열기를 덜어보지만 체력은 급격히 바닥을 치고 있다. 최소한으로 줄인 20kg의 배낭은 이제 그들을 태산처럼 내리누른다. 지글거리는 뙤약볕과 천근 같은 무게, 숨을 막아서는 열풍과 풀리지 않는 갈증. 이제 겨우 첫날인데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서 번쩍 일어납시다. 빠빠져야 돼. 야, 일어나시죠. 고지가 저기네 이제.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 체감 온도 48도. 김단장 미안해요. 아니, 내가 지친데 송과장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오는구만. 나도 지쳤는데. 폭염은 몽롱한 졸음을 몰고 온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다. 사하라를 향해 그간 송경태는 지독하게 훈련했다. 그는 암흑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친 산길과 20km의 먼 길을 달렸고 각종 마라톤 대회를 통해 자신을 시험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강하고 더 예민하게 자신의 체력과 감각들을 단련시켰다. 검은 심포로 개비다로 보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안. 캐나다 로키 산맥의 스커미시 거벽에선 장장 3박 4일간 56시간을 수직의 세계와 싸우기도 했다. 그 모두가 암흑의 불안감을 헤쳐내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만 올리세요. 그만. 그러나 그런 송경태 앞에 지금 사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암흑이다. 이튿날 아침 선수들은 꾸역꾸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다. 모두들 첫날의 열기와 체력 소모에 놀란 것이다. 그러나 장이 심하게 흔들린 탓에 몸은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고, 안 죽으려고 먹어요. 식사라야 모두 서양식 레토르트 음식이다. 체력 소모량으로 볼 때 하루 2,000칼로리를 넘겨야 하는데 애써 넘기는 음식들은 한국 사람의 뱃속을 풀어주지 못한다. 한번 드셔보세요. 배 보이는 거 있는데, 못 먹겠네 이거 진짜. 태양이 뜨기 전까진 쌀쌀한 초겨울 기온이다. 일교차는 40도가량. 해 뜨기 전이 황금 시간이다.
이날의 경기는 전날보다 10km 더 긴 42km다. 태양이 모래를 달구기 전 사하라는 지구의 신비를 펼쳐놓는 또 하나의 비경이다. 해가 왼쪽 11시 방향에 엄청난 해가 또 떠오르고 있어. 이제 지금 해가 올라오는구나. 아침이니까 그래도 35도야. 그 다양한 얼굴의 사하라가 송경태에겐 뜨겁다 뜨겁지 않다로 나뉜 체감온도의 세계일 뿐 보이지 않는 만큼 더 멀고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고된 행군이다. 눈을 감고 뛰어봤다. 했는데 이 착지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나고 무릎에 그 데미지가 크더라고. 그래서 경택 씨가 이 레이스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뛰어버리니까 알겠어. 야 대단한 거야 이것은. 어? 모래하고 바람하고 그 그냥 언덕 저 모래 언덕만 생각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주변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껌껌한 세계만 그냥 따라 이렇게 앞으로 무조건 전진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구경하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무례하고 좀 빨리 지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읽었던 책, 또 친구들 이름, 또 노래 가사, 뭐 시 이런 것만 레퍼토리를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체크포인트 나오고 힘들면 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나저나 이제 해가 미쳤어. 아이고 그나저나 인백이도 대단하오. 저 관장님 때문에 동호랑 같이. 나 아니었으면 일찍 도착했을 텐데. 고생했어. 아니 관장님 아저씨 나도 포기했을 거야. 거기는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 7명이나 된대요. 몸이 안 풀렸어. 숨을 곳이라고는 없는 사막 위로 한낮의 태양은 다시금 열기를 내뿜는다. 의지만으론 견디기 힘든 고문 같은 열기다. 아 힘들다. 어제보다 어떠세요? 어제 그 한계까지는 좀 덜 왔죠? 아 진짜 장난 아니네 날씨. 그 땅도 오래전엔 녹색의 대지였다. 그러나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5,000년 전 그 땅은 불모지란 뜻의 사하라로 바뀌었고 사막은 한반도의 40배 넓이로 넓혀졌다. 증발할 수분이 없으니 비도 없다. 모래산들은 하룻밤 새에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지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 변화 속에 사막의 경이로움이 있다. 사막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 안 아름다워? 아니 아름다운 거. 나무는 하나도 없지. 나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완전 그냥 벌판이지. 돌, 모래, 사람 여기. 모래는 부드러워도 모래 언덕들은 사하라의 난 코스로 꼽힌다. 그들의 걸음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둘째 날의 42km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복됐다. 고생했어. 아 인간 승리. 힘들었죠 많이. 좀 더 드릴까요? 신발이가 너.
종일 혹사당한 아버지의 발을 풀어주며 미니의 염려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고통은 아들이 대신할 수 없는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다. 밤새 텐트를 뒤흔들던 모래바람이 새벽이 돼서도 잦아들지 않는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3, 2, 1, 셋째 날의 경기는 새벽부터 열풍과의 싸움이다. 눈과 코와 입을 파고드는 모래먼지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모래 열풍 속에서도 선두그룹의 선수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사흘째 선두를 지키는 선수는 캐나다와 대만 그리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안병식 선수다. 안병식은 내노라 하는 107명의 선수 가운데 줄곧 3위를 지키며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배낭을 추스릴 짬도 내지 않고 다시 총각을 다투며 떠났다. 거대한 열풍기를 틀어놓은 듯 모래 언덕은 섭씨 50도에 달하는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시야는 탁해지고 숨은 들이키기가 힘겨워진다. 이제 고개 스톱. 내려가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자, 내려가는 거야? 많이 내려가는 3m. 모래 사막에선 모래에 빠지는 발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가 심하다. 오후의 최대 과제는 체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안 그래요? 가족들 생각하면서 이미도 생각하고 사모님 생각하고 보고 싶죠. 아이고 아까는 지옥인 줄 알았어. 지옥 간 줄 알았어. 하늘이 노란 거 있지. 아무 생각 없죠. 응, 눈도 안 보이는데 하늘이 노래. 야 죽었다. 한 10분만 잤으면 원이었겠더라. 그냥 소리. 탈락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뒤따르는 낙타들은 선수들에게 크나큰 유혹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극한의 행군이다. 거친 바닥도 부드럽게 걷는 코끼리의 발바닥과 마음대로 체온을 바꿀 수 있는 파충류의 체온을 가졌다면 쇠덩이보다 단단하다는 석회암 시대로 들어서며 송경태는 심하게 지쳐갔다. 대회의 최연장자인 74살 브로피 노인도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고 있다. 퇴직 후에 마라톤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그의 도전은 나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체크포인트 안엔 부상자들이 늘어갔다. 살을 녹일 듯한 뜨거운 모래와 쇠조각 같은 암방과 싸우느라 발들이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한 발로도 쉽지 않을 경기를 이제 이들은 물집과 피멍으로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최연소로 참가한 장안도 마지못해 기권했다. 발바닥에서 피고름을 빼는 수술을 하기까지 끈기 있게 걸어온 청년이다. 여기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 얼마 쓴 그 배 이상으로 제 생각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그 어떤 것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여기 돈 벌어서 그때는 아마 제가 제 힘으로 그땐 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안주할 것 같아요.
경기 셋째 날은 유난히 부상자와 탈락자가 많았다. 그러나 마치 선물처럼 선수들은 이날 그 귀한 오아시스와 만났다. 우와! 굿! 전사! 오마이갓! 줄곧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흘 만에 하는 세수다. 오아시스가 어딘지 말했잖아. 아따, 별천지다. 장갑 좀. 오아시스에서 신바람을 내는 새에 송경태가 장갑을 잃어버렸다. 스틱에 의지하자면은 필수 품목인데 김인백이 선뜻 장갑 한쪽을 내준다. 그럼 글로브? 김동장님은 어떻게 해요? 한쪽씩 바꿔 끼자고요. 아니 그냥 끼시에요 그냥. 한쪽씩. 없잖아. 마치죠? 뭔 나무요? 사막의 섬처럼 오아시스는 마을을 일구어 놓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녹색이다. 기차놀이로 이렇게 갈까? 네, 그게 낫겠어요. 그게요. 그거 딱 됐네. 저 혜경 씨 여기 타. 과거 이집트 문명 터전에 살며 이젠 현대 문명에서 밀려난 마을. 낯선 이방인들은 그곳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경기 진행을 알린다. 문명 사이의 그 먼 거리가 사막의 사람들에겐 어떻게 비춰질까? 사막만큼이나 집들도 단조로운 풍경이다. 소리. 와우. 어느새 마을 소녀들이 이방인을 둘러싸고 펜을 찾는다. 언젠가 또 다른 이방인으로부터 펜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내일 필요한데 내가.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는 방학간 아무리 쉬어도 그럼 내일은. 김인백은 그늘막으로 유용한 우산까지 내준다. 염소 한 마리 줘야 돼. 사막의 소녀가 내어준 것은 한 잔의 물이었다. 그는 우산만큼의 무게를 덜며 지독한 갈증도 함께 푼다. 난 그냥. 일찌감치 레이스를 마친 선수들에겐 오후에 긴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몇몇 선두주자들은 점심때면 목표 거리를 달성하기도 한다. 빠른 기록만큼 더 긴 휴식으로 다음날 경기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날은 송경태의 레이스도 해질녘을 넘기지 않았다. 이제 레이스의 절반 지점이다. 정상하시네. 물집보다 발톱이 더 아플 것 같은데 발톱 뺀 거를 어떻게 함스럽게 안게 생각을 해? 발톱 뺀 거는 완전히 오늘 지장을 안 받대요. 발톱 빼니까 편하잖아. 편해요? 나도 다 아무 이상 없잖아 이거. 발톱 다 뽑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이제 치료실에서 아까 치료실 갔는데 배낭 무게를 줄이느라 첫날의 식량의 3분의 1을 버린 탓에 식사는 변변찮다. 그러나 자신의 것 이외의 외부 지원은 금지돼 있다. 먹을만해요? 아버지가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라톤을 하시는 자식들 입장에서 이게 그런 상황을 보니까 물론 몸은 별로 힘들지 않은데 정신적으로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해가 지자 예정에 없던 충판이 벌어졌다. 이집트인 차량 기사들이 선수들을 위해 펼쳐준 즉흥 연주다.
가혹한 자연과 싸웠던 시간. 스스로 참가한 경기지만 자연은 그들의 한계를 요구했고 모두는 그 끝을 시험하며 지구상 가장 거친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 사하라 레이스 그 넷째 날. 한낮의 열기 탓에 출발은 새벽 5시 반으로 앞당겨졌다. 아직 별은 떠 있을까? 송경태는 시간도 빛도 가늠할 수가 없다. 이날의 경기는 다시금 42km. 한국 선수는 8명으로 줄었다. 아직 미명의 시간. 기온은 달리기에 적당하지만 선수들은 생각만큼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한다. 어둠 때문이다. 하지만 송경태에겐 늘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다. 머리의 불빛은 자신이 아닌 동료의 것이다. 선두그룹의 선수들은 동도 트기 전에 10km를 달려 체크포인트에 닿았다. 유일한 이집트 선수인 샤넌 부부는 몇 차례나 사하라 훈련을 거쳤다. 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Yeah, I actually wore that in the Gobi. A real light black. 아니요, 저는 이렇게 힘들 건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더 힘들어요. 후회스러워요? 예? 후회스러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 처음에는 어릴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어린 왕자 아시죠? 거기 사막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런 광활한 사막을 한 번은 여행해보고 싶었는데 그 여행할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을 같이 겸한 사막 마라톤을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왔죠. 첫날 다 깨졌어요. 그 낭만. 앞서 이런 데는 절대 참가 안 했네요. 절대라는 말은 아직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도 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한 4-5km 가면은 또 그러니까 대신에 그 생각만 해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 생각만 가지고 가면은 또 저기 체크포인트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잘 것 같아요. 상상을 현실로 바꿔낸 정혜경은 충청이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사하라의 검은 사막. 그러나 송경태는 다시금 고비를 맞는다. 이날의 수은주는 놀랍게도 51도를 기록했다. 검은 사막은 사하라에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수만 년 풍화된 암석들이다. 그러나 암석들은 곳곳에 돌뿌리를 숨기고 50도 열기 속에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열기에 진이 빠진 송경태에게 검은 사막은 풍경이 아닌 장벽이다. 그의 눈이 되어야 하는 김인배 역시 많이 지쳤다. 송경태의 몸은 이미 중심을 잃었다. 감추어져 있을 뿐 내내 삼키던 눈물은 검은 고글 속에 고이고 있었다. 하나님,
포기해버려. 포기하자고. 포기. 냄새 나서. 응? 옆에.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 600 기다려. 높으면 잘 나오는데. 물도 다 먹었네. 물도 없어 이제. 물 없어? 없어요. 600m 살아서 가야 돼. 물 없이는 1m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얼추 남은 거리 600m. 이후부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아닌가. 가족도 생각해. 600m야 진짜? 가족도 생각해. 가족도. 500m라고 할 거야. 500m. 그럼 100m 줄어. 그는 일어섰다간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민이 기다리고 있어 앞에. 앞에 민이 기다리고 있어.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더는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현실과의 극심한 대결이다. 그 속에서 송경태는 위태롭게도 다음 한 발짝을 선택했다. 돌. 야 집에 보내줘라. 오늘 체크포인트 가서 결정하자고. 어차피 앞으로 내일 80분 남았는데 이거 포기하나? 오늘 포기할 거 좀 편하게 시켜. 그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걸까? 그를 사하라까지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송경태, 그도 눈밝은 청년이었다. 그는 엔지니어를 꿈꿨다. 고교 시절에 이미 기능사 자격증을 따내고 대학 시절엔 배낭여행과 자전거 하이킹과 등산을 즐겼던 푸른 청춘이었다.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은 군대에서였다. 입대 석 달 만에 수류탄 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이다. 거리에서 측은하게 보았던 검은 안경과 지팡이, 그런 시각장애인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에 실패하자 방 안에 갇혀 살았다. 세상에서 장애인은 저 혼자만 있는 줄 알았었고 주변에서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무지 때문에 평생 해주는 밥이나 먹고 방 안에서 살아야 할 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도 또 그런 줄만 알았었고 생을 좀 포기하려고까지도 여러 번 라디오만 끼고 살던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한 시각장애인의 대학 입학 사연을 들으면서부터였다.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뒤바뀌었다. 그는 깨알 같은 점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촉각을 단련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후 그는 점자 소식지를 만들고 온갖 대회 참가 기금을 모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도 마련했다. 등록된 시각장애인 17만 명. 그러나 아직 점자 습득률은 10% 남짓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내주지 않았지만 송경태는 그들 암흑 속에 갇힌 시각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싶은 것이다. 여기 한 시각장애인이 있노라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있노라고. 그는 지금 암흑과 차별에 갇힌 17만 명의 시각장애인과 세상 앞에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얼마나 왔어? 30. 네? 30. 50m? 30. 30m? 빨리 신발도 벗고 발도 좀 말리고. 박수 소리 들리죠? 네. 가자. 소리 들려. 야, 네. 그러나 그는 과연 증명해낼 수 있을까? 오랜 훈련 끝에 자신감으로 도전한 사하라지만 그는 지금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해내고 있다. 그냥 앉읍시다 우리. 그날 밤 사하라에선 조촐한 생일 잔치가 벌어졌다. 경기에선 탈락했지만 끝까지 선수들을 챙기던 백영선의 생일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팬인데 극도로 체력이 소진됐던 송경태도 축하객이 되어주었다. 어떻게 마련됐는지 사막 한가운데서 맛보는 생일 케이크는 모두의 별미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다음 날이면 경기의 마지막 날. 다짐과 감회가 각별한 밤이다. 하늘에 별 보여요? 별뭐 사하라 사막에 온 별밖에 더 있어. 그래요? 나는 여기 별 보러 왔어. 별이 막 쏟아져요? 여기 따잖아, 별 하나. 별 둘. 따잖아, 경기 닷새째 날인 롱데이. 밤을 통과하며 이튿날까지 80km를 달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어제는 죽어서 잤어요. 죽어서. 그냥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그냥 몸이 그냥 스펀지 몸이에요, 스펀지. 꼬박 만 하루를 넘기게 될 긴 레이스. 롱데이는 사하라 레이스의 꽃이라고 표현되지만 선수들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어내야 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6개. 출발 시간은 새벽 5시. 40위권의 선수들은 이들로부터 2시간 뒤에 출발한다. 날씨가 선선할 때 좀 땡겨놔야 돼. 좋아. 힘 안 들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송경태의 선도자는 새로 창용찬 씨가 맡았다. 6시간 반을 못 잤는데. 송경태로선 새로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낮에 온도 52도를 극복하면서 왔는데 한 발 한 발씩 내딛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선두 주자들은 몇 시간 만에 완주했는지 그 기록 시간과 싸우는 선수들이다. 2시간 뒤에 출발한 그들은 어느새 송경태 일행을 앞질러 있다. 태양이 뜨거워지기 전에 송경태 일행도 거리를 단축해둬야 한다. 창용찬이 속도를 붙여간다. 좋아, 아주 괜찮아. 여기 너무 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가볍게 돌파된다. 왔다시피. 또 있네. 긴 레이스를 위해선 칼로리를 보충해둬야 한다. 전날의 탈진은 음식 조절에 실패한 탓이 컸다. 그러면 이거 못 쓰고 이건 내 그 사이 김성권 씨가 스틱을 점검해준다. 가지고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기술자가 보면 몰라도 우리가 막아주면 안 되는 것 같아. 버리자고. 송경태 혼자였다면 훨씬 더 고된 길이었을 것이다. 그가 만난 한국 선수들은 모두 그의 길이 되어 주었고 그에게 사하라를 보는 눈이 되어 주었다. 서울 가면 제일 먼저 뭐 먹고 싶어? 비오스텍. 아, 이게 너무 그건 질기고. 나는 저 물냉면 있지? 물냉면? 얼음 동동 뜬 물냉면. 육산 두 그릇 먹고 싶다. 물냉면 얼음 안 띄운 거요? 얼음 띄워야지. 얼음 그거 가면 가을인데. 그래도 수박 먹어야 돼. 그래? 먹어야 돼. 수박도 시원하게 넣고. 한낮에 고온이 시작되면서 송경태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누구에게도 체력과 인내력에서 뒤지지 않던 그였지만 암흑색이라는 또 다른 사막과 싸우자면 남들 몇 배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롱데이까지 달려온 데니엔 선수는 길 위에서 피부절개 수술을 치렀다. 물집이 맺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염증이 심해진 것이다. Yeah, and a good experience. Yeah. Can you go on today or tomorrow? Tomorrow I won't be, but I'll be able to do the last day. So I'll be able to finish. We'll go over the finish line, so that'll be good. 수많은 탈락자들을 뒤로하며 송경태의 발걸음은 무거워진다. No problem. You're welcome. 자원봉사를 나온 의사들의 격려는 위안이 됐을까. 이제 밤을 넘기면 대장정은 끝이 날 것이다. 나는 어깨는 괜찮아. 왜냐면 어깨 운동을 많이 암흑 속의 먼 길이었다. 사하라 이거 오기 전에 달리기 연습. 땅가만 세 개를 그냥 무작정 그냥 걸어가는 거요.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방법만 틀리다 이게. 깜깜해지면 저희보다 송경태님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가 안내할게. 어차피 저희는 이따가 막 낮에 보던 거만 생각하니까 그거 보는 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막 이거 사실 떨리거든요. 둘째 날 제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잖아요. 깜깜할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가 깜깜할 때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안내할게. 그럼 그때는 확실하게 밤길을 위해 야광 랜턴이 나뉘어졌다. 그는 보지 못해도 누군가 그 불빛을 보며 어둠을 헤쳐갈 것이다. 내리막. 안전하게 길을 터야 하는 선도자에게 밤의 레이스는 긴장된 시간이다. 어디쯤인지 분간하기 힘든 밤의 사막 위에서 송경태가 근육통과 울렁증을 호소한다. 시간을 다퉈야 하는데 대책은 푹 쉬게 하는 일뿐이다. 약 4km 정도 가야 되는데 4km 갈 저기 체력이 안 돼요. 안 돼요. 1시간 넘어요. 오케이. 그래. 대부분의 선수들은 한두 시간의 조각잠으로 야간 행군을 버텨냈다. 밤샘 행군은 아침에 극심한 피로를 몰고 왔다. 더욱이 이때부터 기온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다. 갑시다. 뛰어내겠다. 나중에.
온전히 뙤약볕과 열풍, 참기 힘든 갈증과 싸워낸 200여 킬로미터. 그들은 몸도 마음도 가장 밑바닥을 치닫고 있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숨을 쉴 수 없는데 가족들도 생각나고 나 돌아가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선글라스에 눈물이 고였어. 그래갖고 관장님 모르게 나 혼자서 막 울고 내려고 그랬어. 사람 다시 안 오고 장용찬도 지쳐가고 있었다. 빠른 달리기에 익숙한 그가 송경태의 걸음에 맞추는 데엔 여간한 체력 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름다웠던 날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에 갈 길 잊었나 돌아볼 수도 없이 찾아갈 수도 없이 내 눈은 발끝만 보고 있네. 나는 이제 어디쯤 온 건가 아직도 대답은 들리질 않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쯤 온 건가 내 눈은 햇빛에 어지러운데. 사흘밭 지나고 경사가 한 200m 있어. 그것만 지나면 돼. 이제 다 왔어. 야, 너 미니도 기다리고 기다려라 지금. 난 너무 힘들어 진짜로. 감추고 있던 것들을 더는 감출 수 없는 순간. 아이 다시 안 와. 나한테 다 기대고 가. 괜찮아. 요거 내가 어프라도 갈게 내가. 갈게. 한없는 의지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온 송경태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다. 마침내 신기루처럼 저 멀리 결승점이다. 안고 싶어? 응? 좀만 앉아. 힘들어. 야, 이렇게 힘든 거 뭐하러 하냐 그거. 편하게 살지. 응?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 육체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순간에도 의지는 저홀로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송경태는 기어코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눈앞의 결승점은 아직도 까마득한 또 하나의 사하라다. 안고 싶어? 이미 인생의 수많은 사하라를 건너온 그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승점.
건너뛸 수 없이 오로지 한 걸음 한 걸음만이 결승점과 만나는 힘이다. 자, 끝. 서울의 끝. 죽음과도 같았던 사하라 대장정 250km. 이 땅 17만 시각장애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시각장애인 송경태. 그는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 절망을 자신감으로 바꾸며 가슴에 또 하나의 빛을 푼 것이다. 내가 해줄게. 난 가만히 있어요. 이 상태가 제일 좋아. 이튿날 송경태는 피라미드가 있는 거리를 10km 더 달렸다. 태양은 여전히 타들어갔지만 송경태는 힘들어하지 않았다. 누구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란 남과 다른 것. 어떤 조건을 부여받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도전이다. 그것이 도전의 맛이다.